연예계 이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민섭 기자, 홍정성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분이 박종팔 씨. 그야말로 전설의 돌주먹이라고 부르는데 근황이 좀 전해졌습니다. 네, 근황이 전해졌는데 정말 깜짝 놀랄 근황이에요. 예. 여기 MBN에도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이 있지만 거의 남양주에서 반자연인으로 살고 계시대요. 근데 예. 그 사이에 좀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저희가 알았던 마지막 근황은 정말 세계 최고의 슈퍼 미들급 그 복싱 선수였죠. 그냥 주먹 한 방이면 그랬죠. 미국 선수들, 뭐 해외 선수들이 나가 떨어졌었는데 어떻게 지내시나 했더니 그렇게 지금 남양주에서 본인 예. 몸에 좋은 약초 키워서 채소 키워서 나물 직접 아내하고 만들어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농부처럼 지내고 있다라고 본인이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박종팔 선수 하면은 그 세계 챔피언까지 올랐던 굉장히 실력 있는 선수였잖아요. 사실은 뭐 대한민국에서 복싱 선수로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가 많이 나왔는데 예.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선수들은 뭐 빠르다 내지는 뭐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뭐 끈기 있는 선수다 뭐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데 맞아요. 박종팔 선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큰 체구를 바탕으로 그 서양 선수들의 큰 체구에 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체급 자체가 굉장히 슈퍼미들급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식으로 그 좀 돌펀치 굉장히 파괴력 있는 복싱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좋아했던 한국의 그런 전형적인 복싱 선수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더욱더 큰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기도 대단했고 이게 자료를 보니까 한 경기당 파이트머니라고 하죠. 이게 네. 어마어마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세계 복싱 협회 나간 그 시점이 언제냐면 한 1984년 요때는 한 경기에 5천만 원 받았고요. 한 경기에 5천만 원.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84년 기준으로 하면 5천만 원이 예. 서울 평당 땅값이 한 평에 10,000원이었던 시절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예요. 네, 뭐 예. 그리고 집 살만한 집이 아파트 한 채가 1,000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아파트 5채 값 받은 거죠. 그리고 한 2년 뒤에 1986년도쯤에는 미국에서 또 이렇게 경기를 할 때는 예. 심지어 1억 5천만 원 정도 한 경기에 이렇게 받았고 타이틀을 걸고 하지 않는 논 타이틀 경기 때도 해외에서 뛸 때는 한 경기에 1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예. 세계 정상급 수준이었고 정말 그 굉장한 그 파이트머니를 받았고 근데 다행인 거는 그 당시에 이거를 허투루 쓴 게 아니라 예. 이 이제 복싱 선수, 스포츠 선수는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다 부동산에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은퇴할 때쯤 보니까 부동산이 무려 31곳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래서 때로 한때는 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꾼인가 이런 오해를 받을 만큼 아주 탄탄하게 부동산 재테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테크를 잘 해왔는데 사기를 당한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 선수가 성공하려면 그 경기에만 집중하고 연습에만 몰두해야 되는데 네. 영화에도 보면 꼭 이런 이제 그 엄청난 선수들 이야기에는 꼭 옆에서 도와주는 그 에이전트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옆에 있어주느냐가 재산을 모으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운이 좋았던 것 같지 않고 또 한참 전성기 막판에는 경기를 하나 유치했다가 이 경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실제 좀 그 징역에서도 며칠 한 3, 40일 구금될 정도로 그래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예. 그런 일이 있고 하면서 조금씩 뭔가 이상함만 보였고 실제로 좀 사업을 한번 벌였다가 한 20억 정도 손을 본 적도 있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워낙 돈을 많이 벌었고 돈이 많다 보니까 주위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여기는 빌려달라는 사람은 많았지만 갚은 사람은 많지가 않았고 그렇게 하면서 사기로만 90억 원 정도 날리면서 예. 한 100억여 원이 넘는 자산을 대부분 날리면서 그 당시에 100억대 자산가면 엄청난, 지금도 엄청난 자산가지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까지 가는 나락을 빠지면서 본인 이야기가 본인의 인생 1라운드는 권투 선수로 굉장히 성공했었지만 2라운드는 굉장히 좌절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예. 그럴 만큼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세계 정상에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래도 본인 권투하고 복싱하고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한 거죠. 아. 해외 그 경기, 아주 이제 슈퍼 매치를 어떤 이제 그 경기를 열으려고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위약금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큰 돈을 잃었는데 보통 이러고 나면 이제 연예인들이 사실 그 경험이나 사업 경험이 없잖아요. 예. 이제 좀 하게 되는 게 술집 같은 거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것도 또 본인이 어떤 이 경영의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때 20억 날린 거고 사실 연예인들한테는요 돈을 계속 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나 투자라고 그래요. 예. 여기 투자하면 좋아. 그러면 마치 내가 잃었던 걸 그걸로 인해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 그 투자는 사기가 되는군요.
가장 친한 선배, 후배들이 예. 투자한다고 해놓고 그 돈을 그냥 가지고 잠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거듭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상상도 안 되는 90억 원을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락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박종팔 씨가 좌절을 한 게 아니고 앞으로가 3라운드다. 3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3라운드를 지금 열심히 살아가시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보통의 영화의 흐름은 성공, 좌절 다음에는 다시 성공하는 건데 이분은 네. 이제 그런 거는 영화에만 나오는 흐름이고 본인은 그래서 금전적으로 성공하고 좌절을 겪어본 이후에 지금은 행복을 찾기 위한 방식으로 3라운드를 열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수락산에서 이렇게 등산하다가 우연히 지금의 이제 아내분을 만나셔가지고 함께 남양주에서 지내시면서 금전적으로 큰 성공을 하거나 뭐 지금 어떤 뭐 명예를 얻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본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예. 절반은 자연인, 절반인 농부 뭐 이런 모습으로 지내면서 오히려 지금 은퇴한 이후에 가장 행복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본인의 3라운드는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잘 와닿는 최근 근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